your secrets. Fill me in on your wildest moments. Colored trees, your yellow leaves move me. Dancing roofs, your painted red shakes the room. When I get there, I'll let my feet roam. When I get there, I'll break in your arms, I'll lose control. When I get there, I'll know the answer. Let me know when I get closer. Winterland, you're my sailing ship. Guide me in when you head for your trip. Right out of this wicked black and into bright sand. Straight towards the warm sun and into his hands. When I get there, I'll let my feet roll. When I get there, I'll break in your arms, I'll lose control. When I get there, I'll know the answer. Let me know when I get closer. Winterland, whisper in my ear, make my troubles all disappear. Way beyond this wicked black, I'll feel the soft sand. Right under the water, get closer. When I get closer, let me know when I get closer. Open up the sky for me. When you say I'll dig much deeper, I will shout. Let me know when I get closer. Open up the sky for me. When you say I'll dig much deeper, I will shout. When I get there, I'll know the answer. Let me know when I get closer. When I get closer, will I get closer? Will I get closer?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여러분. 마치 몇 달 만에 복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예, 반갑습니다. 지금 백서스 구독자 여러분, 네, 코코 샤넬님, 나비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그 반가운 얼굴, 예, 벤자민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벤자민 선생님께서 아마 지금 그 얼굴을 최초로 공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백서스 김정현 대표하고 저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줄 아세요? 지금 5m가 넘어요. 왜냐면 그 코로나 때문에 예, 예. 지금 마스크 안 쓰고 하려고 네. 실제로 5m 이상 띄워놓고 하는 겁니다. 네. 아유, 뭐. 서로 마주 보고요. 예. 뭐, 박사님 존경합니다. 부터 해서 뭐, 지금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정말 그 한 3일 정도 제가 막 박사님 다 어디 가셨냐, 선교사님 어디 가셨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는데, 아유, 도대체 어디 계셨었습니까, 그동안? 어디가 계셨었나요? 잠깐 쉬러 가기도 하고 의사가 한 2, 3주 입원하라고 그랬는데 예. 보니까 그냥 회복력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갑자기 급성으로 아팠었는데 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일로 해가지고. 마스크 안 쓰니 훤칠해. 여러분, 그 할리우드에 그 제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 영구 아시죠? 영구. 그 영구가 그 마피아 아들, 모자란 마피아 아들로 나오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영구의 아버지로 나오는 그 이탈리아 마피아 그 배우 닮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아, 박사님 참 야위셨다고. 아, 게리 올드만 닮았다고. 이야. 그래. 게리 올드만 닮았다고. 아니 야윈 예. 왜 야윈냐면 예. 입원을 하니까 3일을 굶기더라고요. 근데 난 3일 굶어도 끄떡없는 체질이라. 아유, 굶기면 안 되죠. 예. 그냥 안 먹고 예. 주사만 여러 대를 양쪽으로 꽂는 바람에 굉장히 혼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맨 처음에 의사가 딱 그 결과를 보더니 한 2, 3주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네. 2주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하고 그 다음날 검사하니까 막 그 검사 수치가 탁탁탁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정상으로 딱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보고 검사 매일매일 하고 나 나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약만 줘서 그거 일주일 먹기도 전에 이틀 만에 그냥 완전히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회복력이 빨라가지고 그렇게 됐고 지금은 뭐 쌩쌩해요. 아, 참 그 듣던 중 그렇습니다. 예,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인데 저희 뭐 그냥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그래요. 예, 그 10월 3일 이제 그 집회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제 특히 이제 우파 진영에 있는 많은 이제 리더들이 각각 좀 의견이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그 8.15 때 예. 8.15 때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 8.15 때와는 같은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은? 8.15 때 제가 누구예요? 김경재 대표하고 네.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님은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네. 그 김경재 대표도 만났고 그 앞에 가서 연설도 하고 그런 걸로 보면은 저도 잡혀갔어야 되거든요. 네. 잡혀가가지고 그런데 미리 MBC에다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신변 보호를 시켜놨다고. 네. 근데 그건 농담 아니고 진짜로 한번 가서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네. 다른 일로 갔다가. 네. 그래서 그 8.15 집회가 네. 그러니까 우한 폐렴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 5.21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4일 만에 검사를 했어요. 네네. 검사를 했더니 아니 을지로 집회도 가보고 난 2달을 걸어 다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을지로 집회 가면은 보험이 안 되고 저기 광화문 집회라 해야지만 네. 보험 처리를 해준대요. 그래서 맨 아이고. 처음에 네. 8만 얼마인가 9만 얼마를 나왔어요. 네. 그리고 황당한 경우가. 차병원 같은 경우는 네. 아예 검사도 안 해줘요. 그냥 내쫓아. 그래갖고 저기 그 보건소 가라고. 보건소 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완전히 거짓말도 하는 애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선별진료소 갔었는데 그 다 설명하니까 8,800원으로 의료보험 돼가지고 다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이게 그날 얼마 쓰면 14일 이후 최대 잠복기가 14일까지 되니까 14일 이후에 이상이 없다면 그때 오는 게 아니죠. 그래갖고 16일 되는 날 다시 한번 검사했어요. 네. 또 그때도 똑같이 그냥 8.15라고 얘기하고 검사했더니 또 2번 했다고 그때 깎아주더라고요. 네. 6,600원으로.
지금 그 항체 지금 구독자분께서 항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얼마 전에 항체 검사를 약 1,400명 이상 네. 그 정도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항체가 있는 걸로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질병관리청이죠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그거 믿을 수 예, 있을까요? 예, 믿을 수 없겠죠 당연히 뭐 믿을 수 없는 결과인데 예, 그동안 그 결과를 굉장히 그 질질 끌어오다가 발표한 것도 좀 이상하고 네. 예, 솔직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라는 왕관 모양으로 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네, 그러니까 크라운이라는 뜻이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우리 몸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아주 약한 농도로 존재하고 있다가 면역이 흔들릴 때 그게 활성화돼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파되는 게 아니고 있는 것 자체야. 거기에다가 지금 전파를 된다고 해도 네, 설사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성상 그 숙주 안에서 7일을 못 버텨요. 7일 만에 그냥 나가야 된다고. 감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감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러면 독감은 뭐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예요. 인플루엔자로 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옮겨오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네, 그래서 그때는 마스크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면역이 약하면 안에서 드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빠른 그 전파가 되는 게 빨라요. 그렇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네,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국에 거의 없다고 나는 봐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네. 그 집단 감염을 시켜서 네. 스스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자라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무이한 전략을 펼쳤는데 지금 국민의 지금 검사한 전체 인원의 80%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그렇게 이 코로나 드러났다고 하거든요. 바이러스에는 변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A라는 변종을 갖고 있다가 그거에 바이러스 항체가 있다고 해도 B로 변종을 하면 그거는 또 못 막아요. 네, 그래서 감기가 약도 없고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약도 없고 그리고 그 저기 백신도 없어요. 네, 독감만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백신이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렇구나.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 얘기를 자세히 한 거는 네, 여기 어디예요? 그 뭐냐면 서울대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의과대학 박사 받고 그 다음에 교수를 30년 한 분이 네, 얘기를 전부 다 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상기도까지만 침범하고 하기도까지 안 내려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하기도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예를 들어 비타민 C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걱정할 이유가 없다. 네, 면역이 깨지면 어차피 다른 병으로도 죽어요. 그것이 선천성이면 그냥 백혈병이라고 그러고 후천성이면 에이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면역으로 이게 견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하는 거지. 이거 마스크 쓴다고 했을 때 마스크를 쓰는 것 때문에 산소 부족으로 되레 사람들이 다친다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 의사들의 이제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명백하게 이 코로나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에 발병했을 때처럼 치명적이 않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지금 사실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회를 열면 반정부 집회를 열면 무조건 그거로 인해서 조사를 확산시키고 집중 조사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거리 아니 확진자 수는 네. 지금 이미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30%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조사를 하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렇죠. 많이 조사를 안 하면 확진자가 줄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정말 고무줄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집회만 하면은 그때만 딱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그리고 이건 그 전에 이거는 네. 저기 8.15 같은 경우는 8월 10일 날 우한에서 수입했잖아요. 네. 그랬죠. 아니 그 중국 사람들 잔뜩 들여가지고 몇 명을 그때 왔죠? 그때 이제 한 5명인가요? 아니요, 그 굉장히 많이 많았나요? 들어왔죠 한꺼번에. 네. 8월 10일쯤에. 그러니까 확진자가 그때 아니 이제 8월 11일에 네. 입국자들이 입국 허용했을 때. 그러니까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꽤 많았어요. 네. 일부러 왜 5일 전에 하느냐? 5.2일이 최소 잠복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때 번지게 만들려고 그 장난을 쳐놓은 거고 가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네. 물건을 뒤집어 씌우고. 아니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어차피 이 병이 이제 뭐 확산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보면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월 3일 날 저희가 만약에 또 광화문 광장에 모이게 되면 뭐 분명히 또 조사 수를 늘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누가 봐도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또 그 시점에 맞춰서 또 조사량을 늘릴 건데 뭐 과연 여기서 우리가 10월 3일 날 5일 그러니까 8.15 때처럼 그 모이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예.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아니라고 보는데. 안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 단순히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네. 이 선거 부정이 이게 그냥 이 정부가 그냥 대충 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뭐 북한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네. 좌파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뒤집어 쓰면서도 외부에서도 도와주지를 못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회로적으로 볼 때나 모든 정황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LG의 그러니까 화웨이 장비를 갖다 쓰면서 네. 거기에서 백도어까지 다 있는 거를 아는데 그걸로 해서 해킹 들어와서 지금 오늘도 지금 분석하는데 암 아키텍처 그 칩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자일랭스를 보는데 이 자일랭스라는 게 이게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의 칩을 쓴 거예요. 네. 이게 하드웨어인데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구현한 건데 그것이 굳이 이것을 여기다가 넣지 않고 그냥 아마키 프로세서에 프로그램으로 넣어도 되는데 네. 이걸 빼냈단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왜? 딱 껐다 키면 디폴트로 해가지고 보이고 그 프로그램은 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포렌식을 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네. USB를 통하든가 그 다음에 와이파이를 통하든가 또 USB 와이파이를 통하든가 그렇게 해갖고 외부하고 접속이 되면서 네. 해킹해서 들어와서 중국에서 해킹해서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전에 사전 투표한 거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다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 완전 레스 미닛 그러니까 선거 마지막에 뒤집느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선거 자체가 네.
중국 공산당이 주도했고 음. 선관위가 네. 완전히 공범으로 나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 부정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침략하는 중국 공산당의 침략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서 외친다고 한다면 10월 3일 날 그걸 때문에 뒤집어 쓰더라도 그거를 제대로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것도 제대로 전번에는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죠. 자꾸만 시간도 내가 10분 필요하다니까 7분으로 딜하고 7분도 실제로 해보니까 딱 다 재보니까 5분 얘기했어요. 5분도 두서없이 얘기하니까 실제 어디예요? 뭐예요? 그 대법원 연설할 때 제가 10분을 했거든요. 10분 네. 40초인가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못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 영상을 보면 그거는 완전히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침략했는지 그거에 대한 역사서부터 그 한국의 좌파들 그러니까 공산당이 어떻게 침략을 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다 세뇌를 하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한 거거든요. 그 정도도 못했던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근데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왜 이렇게 지금 집회를 하는 저 우파 세력들이 왜 본질을 못 잡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중국 공산당 해체가 지금 그럼요. 미국이 겪고 있는 위기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미국은 이미 그 중국 간첩들이 이미 미국 사회 내부로 침투가 많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지조차도 안 하고 애써 무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좌파 우파라고 지금 좌파 우파의 편을 가르다 보니까 공산당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주사파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NL 계열의 주사파하고 한국에는 PD 계열의 국제공산당하고 연결하는 애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PD 쪽의 애들이 결국은 이쪽에 그 문재인이도 그 PD와의 관계가 있고요. 임종석이는 NL이었고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PD 애들이 중국 공산당을 끌어들이는데 거기에는 우파 속에도 있어요. 좌파 속에도 있어요. 좌파는 있다. 많이 있어요. 네. 우파는 조금 있어요. 그러나 네. 핵심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다 해보니까 뭐 그 태블릿 PC도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하는 걸 법정에서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속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였을 때 그 당시에 여당이었던 민주당만 한 게 아니고 네. 그 자유한국당이었던 사람들 그 안에 중국 간첩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의견인 예, 저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예. 계시는 거고. 왜냐면 예. 지금 뭐 김무성이고 뭐고 저기 뭐 박지원이고 하는 짓을 다 보면 네. 완전히 그게 다 보이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냐? 옛날에는 추측이었는데 지금은 지들이 대놓고 공산당이라고 하고 나는 사회주의요, 그러면서 막 나대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다 저기 총살당한 사람의 자식이 예. 결국 국회의원도 하고 뭐또 지금 뭐든 큰 자리 한 자리까지 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중국에 붙어 먹기 때문에 그래. 중국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국가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건국 이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입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민경호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예. 지금 원래 이제 이거 지금 그 우편 투표로 인해서 발생한 유령 투표 이걸 그 박주현 변호사가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 일일이 분석을 해보니까 원래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당선이 못 되고 떨어진 그러니까 예. 결과가 뒤바뀐 지역구가 한 50개 정도 된대요. 예. 50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됐어야 되는 52는 지금 백수가 된 거고 예. 50명은 원래 되지 말았어야 될 지금 50명이 지금 국회로 침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여당이 130 이하 125표 정도 의원 수가 있어야 되고 네. 되레 야당인 사람들이 더 많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뒤집어지는 거죠. 네, 뒤집어진 거고. 근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예.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중공에 의해서 중국 CCP에 의해서 중국이 선거에 개입을 해서 예. 만약에 부정선거 이루어진 거라면 이거는 중국에 의해서 중국을 위한 그러니까 예. 중국에 위한 예. 중국의 국회의원들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간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법기관이 사실상 중국 간첩들이 중국 장악을 간첩들이 했다라고 잔뜩 봐야 있는 되는 거예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뭐 그게 한두 명이 사실이라면. 간첩이야?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민의원이 그 오늘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네. 백악관으로. 이제 국제선거 감시단한테 이제 공식 요청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자 우리가 한미 동맹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아주 그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예. 미국한테 불리한, 예. 그런 불평등 조약인데. 그거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승만 대통령, 우남 박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프레임 전쟁, 업적 깎아내리기, 어마어마한 그런 공작이 지금 이루어져 왔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5년 전에 봤어요. 네.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선교사도 하고 회사도 차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게 똑같은 일을 어디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밤에서 이 일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친구가 왔는데 과학 선생이래. 그 학원 과학 선생인데 그 친구한테 뭐를 들었냐면 이승만 박사를 깎아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도적념 취급을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네. 그런 그 학원 선생이 학원 아이들한테 그 소리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 선생이라도. 나한테 그 정도로 입에 거품을 물 정도였으면 네. 했다는 거야. 그것이 이미 5년 전, 그 전에도 만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을 해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김어준이가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영어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실제 모든 정황을 다 계산을 하고 다 해보면 성관이가 그렇게 불순한 세력한테 장악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최소한 20년, 길게는 30년 전서부터 장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부정을 했다 안 했다. 네. 왜냐면 해킹하고 안 들어가고 그냥 노멀 모드로 하면 부정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부정이라고 막 설쳤잖아요. 그래 놓고 실제 표를 까보니까 네. 부정이 없더라.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네. 우파 중에 좀 그러니까 부정답 선거 아니라고 아주 주장하는 사람 하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 명 있죠. 듀. 네?
무슨 규인데? 이병 아니야. 정규제. 정규제. 예, 정규제. 맞아요. 예, 정규제 주필. 정규제 주필이 하는 소리가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네. 나는 잠실에 그 롯데월드 근처 어디에 재래시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그 근처에 호떡 장수 아줌마가 내가 투표가 이렇게 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김어준이가 다 보여줬는데 그거 부정 아니었잖냐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똑같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이번에 큰 일을 한번 터뜨리기 위해서 네. 그 전에 미리 밑밥을 깔아놓은 거라고 보는 거죠. 일리 있습니다. 네. 일리 있죠. 예. 근데 자 어쨌든 지금 그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는 참 그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밝히려고 하면 정말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제 10월 3일 얘기를 해보자면 네. 사실 부정선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고 예. 한 조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이어져온 그 하나의 정말 그 시나리오거든요. 예. 누구에 의해서 씌어진 시나리오인가요? 그게 중공 간첩들에 의해서 한 거고. 중국 간첩들에 의해서. 중국 간첩들이 중공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거죠. 우마오당이 네. 지금 우마오당이 바뀌어서 팔마오가인가요? 뭐라고 조금 이름이 바뀌었죠. 네. 걔네들이 지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3월 달부터 네. 4월 15일 부정선거 하기 전에 네. 그 한 달 전부터 공명선거 그 국제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 나가서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자로 그 한국 사람을 찾다가 못 찾아갖고 저한테 리퀴스트가 와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때 우마당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해킹할 것도 얘기하고 어떻게 컴퓨터 조작할 것도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나 딱 저 댓글 부대 붙잖아요. 네. 아무리 한국 사람들 지금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그 네. 댓글 쓰고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우마당이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1000만도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쓰면 걔네들은 그냥 또 그 우마당 중에서는 또 저기도 있잖아요. 그 죄수들까지 쓰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은 단순히 한국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세계를 상대로 하는 전쟁이에요. 한국이 처음으로 한번 그 테스트를 해본 케이스. 네. 이 테스트가 제대로 돼서 넘어가면 미국도 해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네.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제 붙어 먹었다. 이거는 뭐 저희 채널에서 사실 예측은 한 건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붙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네. 편이 됐다. 같은 편이 됐다. 됐다. 그건 좋은 말로 해야죠. 네. 그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팽당하지 이제 잘못하면. 예, 팽당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참 저희가 예측은 한 거예요, 다. 근데 네, 예측은 한 팽당하는 거지만, 거는 간단해요. 네. 국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딱 제재를 받으면 네. 여기 몇 개 은행만 문 닫아 놓으면요. 네. IMF 또 터져요. 그렇죠. 예. 지금은 IMF를 IMF에서 지원도 안 할 거야. 왜? 그 세컨더리 보이콧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하고 과연 이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친미로 돌아설 수 있느냐. 뼛속까지 빨갱이는 죽을 때까지 빨갱이죠. 그렇죠. 아니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까지 간첩질하다가 다 사형받았는데 예. 회개하고 돌아섰어야지. 네.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문재인이 간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간첩이 아닌데 간첩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그냥 저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간첩은 아닌데 원래 그 차이나머니 이 차이나머니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간첩이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그것을 네. 간첩한테 을 포섭하기 위해서 네. 그 돈을 썼다는 거. 그러니까 뇌물식이나 로비 자금을 써가지고 네. 간첩을 만들 때 맨 처음에 간첩이라고 너 간첩할 거지 하고 간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공산당 애들은 아니, 저는 일단 밑밥을 깔아요. 네. 깔아가지고 나중에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없게끔 됐을 때 네.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 비밀 다 깨버릴 거야. 네. 완전히 그 어디야 이 정치 바닥에서 아주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하든 저렇게 당하든 간첩질을 했으면 간첩이지. 네. 내가 모르고 간첩을 했다고 그러면 모르고 간첩했으면 자수를 해야지. 그죠. 한국 정부에다 대고 도움을 달라고 하면서 나는 자수하겠습니다. 쟤네들이 이렇게 간첩질 하라고 했는데 근데 나는 근데 그런 논리면 지금 그런 그러죠. 논리면은 예. 정세균 총리도 저거잖아요. 간첩이잖아요. 그렇게 치면. 사간첩이에요. 네, 왜냐면은 지금 어. 그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이 중국인들을 막질 않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않았는데 네. 어젠가요? 최근에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중국과 단절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 그 현명한 선택이었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노망이 들어서 횡설수설하는 건데 네. 그거를 사람들이 또 믿으니까 문제죠.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옛날에 너무 민주당 뽑기 싫어가지고 다른데 안누구를 뽑아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그 총리는 좀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가 있다.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야. 인품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사실 한번 인터뷰 해봤어요. 예. 네. 여러분 제가 정세균 총리 인터뷰 한번 했었습니다. 기자 그래요? 시절에.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언론에서 비춰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였어요. 뭐냐면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냥 정해진 답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정해진 답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세균 총리였는데, 그래서 저는 만나보고 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기에는 굉장히 그 중립을 지키고 뭔가 이렇게 좀 인품이 온화하고 굉장히 그리고 여론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직접 만나보고 나서는 이분은 굉장히 그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제 개인적인 그러니까 거짓말을 계속 판단이 하면은 좀 들었습니다. 들통이 나니까 거짓말을 그러니까 들통이 안 나게 내려면 계속 똑같은 거짓말로 통일시키면 되죠. 맞습니다. 자, 이거 뭐 지금 벌써 저희가 오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빨리 오늘은 이제 좀 방송을 빨리 끝내기로 했죠. 네, 그래요. 네, 빨리 끝내기. 근데 좀 아쉽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30분이 넘었네. 넘어버렸네요, 벌써. 지금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좀 인사만 좀 하고 네. 지금 이제 막 어떻게 저희가 좀 사실 오랜만에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예. 집회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은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 두 가지 이유로 이번 13 집회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집회 방식은 전 반대예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일단 이들은 이미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8.15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집회를 했고요. 광화문이라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집회를 허가해 주는 곳이에요. 그 예. 광화문이라는 곳 자체가. 음. 그런데 감염병 예방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시민의 권리를 침해를 한 거예요. 그렇죠. 명확히는. 예. 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공포심을 조장을 해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줘서 분열을 시킨 거예요. 국민 분열. 근데 그냥 공포심을 심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했냐면 모든 그 레스토랑에 네. 그러니까 식당에 음. 인명부를 써놨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주거 이동의 자유가 없다 하고 나 마찬가지야. 맞아요. 그것도 맞고 어. 그리고 마치 이 병에 걸리면은 더 뭐 좋습니다. 자, 병에 대해서 공포심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저는 더 무서운 거는 경제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진짜 무서운 하향 거거든요. 평준화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어. 거리두기를 계속 격상을 시키니까 이제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니까 예, 굶어 이제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그랬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 공포심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발 집회 가지 마라.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이 집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구실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다들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했으면은 똑같은 수법에는 당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집회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우파 세력 중에서 이 집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반드시 이 집회 문화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회 자체가 직업이 된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집회 제가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된다는 거는 돈이 없으면 집회할 돈이 없으면 1인 시위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예. 저 역시도 제가 돈이 없으면 1인 시위 할 겁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집회 시위 많아요. 근데 이것을 왜 굳이 무대를 세워놓고 왜 이것을 굳이 여러 사람들 모아놓고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특히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바둑에서 호구라고 하죠. 호구. 예. 그걸 호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 형세로 들어가면은 호구 잡힌다고 하는 거죠. 예. 맞나요? 바둑 용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함정은 눈앞에 보이는 그 함정을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를 강행하는 거는 저는 세 가지로 보는 거죠. 학습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분탕을 치려는 거거나 아니면은 돈 욕심에 의해서 돈이 앞서거나 저는 이 딱 세 가지 경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번 집회는 하면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 프로테스트를 해라. 시위죠, 시위. 그러니까 똑같이 저번에 그 8.15 집회 때도 중공 간첩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좌파 우파에도 다 섞여 있는 그런 국회의원 간첩들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네. 그것을 제대로 했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면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서워하면 네. 이거는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서우면은 말씀에도 무서우면은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예, 일단 간략하게 저희가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랜만에 그 벤자민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근황 토크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앞으로 있을 13 집회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명확한 저하고 벤자민 선생님하고 저희 둘은 이제
팀이죠, 팀. 저희는 이제 한 팀인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오픈하진 못하지만 전부 공개를 하지 못하지만 여하간 저희가 이제 그 미국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것과 관련한 뭐 준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저희가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방송을 많이 못했고 벤자민 선생님께서도 조금 그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확 좀 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그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에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비대면 집회를 하는 이유도 사실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광화문 집회를 광화문에 모이는 것만이 자꾸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것 역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음. 얼마나 절박하면 정말 마지막 수단, 정말 마지막 한 거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외에도 충분히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지금 그렇죠. 불법 선거를 알리고 그리고 국제 연대를 이끌어내는 현명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3차례 시행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우벤져스의 반격이라고 해서 앵그리 A 님하고 뭐 좀 재밌는 특히 이제 그 정훈 교수님 그 와세다 부교수로 최근에 부임하신 그 정훈 교수님 기억하시죠? 네. 그 월터 미베인 교수님한테 최초로 컨택했었던 분이거든요. 네, 그분하고 이제 화상 연결도 했었고 내용이 아주 그 컨텐츠가 알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지금 예. 이제 끝낼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이제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로 약속한 끝내야 대로 돼요. 바로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1, 2분 안 남았습니다. 예, 자, 바로 급 인사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에 꼭 다시 저희가 더 정규 편성, 새롭게 신규 편성한 그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